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800만 달러 공여를 밝힌 가운데 북한이 하나를 주고 열을 빼앗으려는 약탈의 수단이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야, 이거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북한. 계속되는 대남 비난에도 정부는 대북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 정부 때에 이뤄졌던 대북 송금 특검을 두고 햇볕 정책 계승을 위한 정치적인 결단이었다라고 밝혀서 때 아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DJ의 비서실장이자 대북 송금 특검으로 구속됐던 박지원 의원이 무슨 소리냐? 문 대통령도 대선 때 대국민 사과했다. 지금 이 순간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부적절한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분노하고 나선 겁니다. 지난 2003년 노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벌어진 대북 송금 특검으로 현대그룹이 북한에 DJ 정부 당시에 4억 5천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서 DJ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됐는데 이를 두고 DJ 햇볕 정책을 부정한 노무현 정권의 정책적 과오란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대북 특검이 햇볕 정책 계승을 위한 결단이었다라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민평단도 도대체 무슨 논리의 모순이냐 다음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은 노무현 정부가 DJ와 차별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사건이라며 유시민 이사장의 해명을 민평당은 촉구했습니다. 지금 보면요, 이게 김배현 박사님 일단 그때 당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국정감사에서 대북 송금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특검이 도입됐고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대그룹을 동원한 실질적인 굉장히 많은 금액의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밝혀지게 됐고 4억 5천만 달러. 결국 그 내용들 때문에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DJ 정부의 핵심 당사자들이 구속됐고 당시에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수사를 받던 도중에 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안타까운 이 목숨을 잃기도 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특히나 DJ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호남적 민심으로 바탕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대북 송금 특검이 가져다 줬던 이 정치적인 충격은 상당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완전하게 계승됐던 정부가 아님을 사실 유시민 이사장도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버지간이 한 삼촌 정도 되는 작은아버지 뻘에 해당되는 상황이었고 정신은 계승했지만 실질적인 새로운 정부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대북 송금 특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특히나 그 당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었던 박지원 의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호남적 지역의 민심과는 조금 괴리되는 내용들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물론 보수적인 성향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당시 쓴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가 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북의 돈을 건넸던 사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같은 이야기들이 서로 민주진영 내에서 오가고 있는 배경에는 저는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기싸움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호남 지역은 2016년도 총선을 바탕으로 당시 국민의당이 석권을 했고 그 국민의당은 지금 민주평화당으로 이어져 있고 여기에 대한 핵심 주자가 사실 박지원 의원을 대변되고 있는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평화당과 같이 연대나 협력을 통해서 선거를 치르기보다는 내년도 총선에서 호남에서의 한판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거든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총선을 넘어 대권까지 바라보게 된다면 유시민 이사장 정치 안 하겠다랬는데 최근에는 말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고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또 양정철 이사장이 막 띄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보는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는 누굽니까? 호남의 적상자라고 볼 수 있는 이낙연 총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미묘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지금 대북 송금 특검까지 끄집어내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단순한 과거 이야기에 대한 설화로 그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인 갈등 양상으로 번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박정환 대변인 물론 이제 뭐 많은 분들은 북한에 그만큼 돈을 퍼줬어에 대해서 분노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논란은 일단 차치하고서 유시민 이사장이 굳이 이제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되게 아프잖아요. 자신이 모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어떤 모든 정체성을 부인당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걸 유시민 이사장이 굳이 본인이 그걸 꼬집어내서 아픈 데를 비꼬고 약간 유시민 이사장이 요즘 보면 뭐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아예 등을 돌려라라고 뭐 무슨 이상한 지령을 내렸다라는 논란에도 휩싸이는데 발언이 좀 신중치 못한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김병민 박사 말씀하셨지만은 내년 총선, 그다음에 그 총선을 기반으로 한 차기 대권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다 배경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보는 분열에 의해서 망한다라는 옛말이 있어요. 최근에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스텝이 꼬이는 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번 같은 일을 했었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뭐, 우리 심재철 의원과 관련해서 과거 학생운동 시절에 그 판결문 갖고 논란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엊그제 같은 경우는 머리는 내가 스스로 못 박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글쎄요, 어떻게 해명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보면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을 보면은 굉장히 진보 진영에서 그다음에 그 존경받는 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것도 좀 그래 보이는 것 같은데 유시민 의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최근에 민주당의 전 원내대표가 새로 이인영 대표가 됐잖아요. 이런 점도 저는 뒷배경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과연 이 민주당의 분화 소위 말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까지 갈 거며 어떻게 귀결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옛날에 지금 대북송금 문제가 났을 때도 새천년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 뭐 이런 분화가 또 있었죠. 분화하면서 잘못돼서 정권 또 내주고 민생 망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끝이 어딘지 좀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니, 한편 또 북한도 한번 언급해야 되는데, 야, 지금 뭐, 현 대변인, 지금 쌀을 주겠다는데, 쌀을 주겠다는 우리한테 약탈행위다 다름없다. 얼마 전에는 대통령을 향해서 오지랖 부리지 마라 라고 하고 청와대 삽살개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북한 이거 계속 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당. 당연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예. 이런 말은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뜻대로 안 되고 있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뭐 미국 측에서도 뭐 어쨌든 원하는 이번에 사실은 아마 제일 아픈 걸 건든 게 그 상선을 납포한 거 그게 굉장히 컸다고 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 당연히 북한이 이런 발언을 자제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은 어쨌든 인도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대화를 이끌어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어쨌든 지지를 받아서 네.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한번 언젠간 주겠지만 그럼 진짜 안 준다라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만. 그럼 북한이 뭐라고 할지, 아니 잘못했어요라고 할지, 준다고 했다 안 주는 게 어딨냐 더 치사하다 뭐 이렇게 나올지, 뭐 안 준다고 한번 말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